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크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의 7.1.1절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워크큐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7.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워크큐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은요, 워크와 워크 스레드, 워커 풀 워크큐가 있는데요. 이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워크큐를 왜 배워야 하는지, 워크큐를 배우다가 만나는 좀 걸림돌이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크큐를 왜 배워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간단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주요 서브 시스템이나 혹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소스 코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스 코드를 이해하려면 워크큐라는 서브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의 기본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리눅스 커널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워크큐의 워크를 활용해서 후반부를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좀 식상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잘 작성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워크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워크큐 서버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함수를 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워크큐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다 보면 다른 동료나 혹은 그 외부 업체에서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인테그레이션, 합쳐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코드를 리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3명, 4명 단위의 소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요즘엔 지금 플랫폼화가 돼서요, 여러 업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잘 이해하려면 워크큐의 기본 동작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워크큐와 관련된 함수나 자료 구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워크큐는 굉장히 특히 어렵습니다. 그 주요 개념이라든가 예외 처리 코드를 보시면요,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주요 서버 시스템을 거의 많이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처음에 워크큐를 구성하는 함수를 분석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료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의 의미는 좀 퍼시피유 타입의 그런 워커 풀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핫 플러그인과 연동된 그런 동작들도 있고요. 그리고 딜레이드 워크 같은 경우는 관련된 동적 타이머에 대한 동작 원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구조가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큐 서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커널 함수의 사용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그 트레이스32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워크큐를 이루는 자료 구조를 좀 자세히 디버깅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워크큐의 기본적인 그 자료 구조가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워크큐를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개발자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허태준 개발자입니다. 허태준 개발자님이 워크큐 서버 시스템을 이끄는 메인테이너인데요. 여기 보시면 M이라고 적혀 있죠. M이 메인테이너인데요. 워크큐의 최고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허태준 개발자님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워크큐와 관련된 코드에서 뭔가 개선할 부분이 만약에 보인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 리눅스 커널의 그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허태준 개발자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한 2000년도 초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 허태준 개발자님이 한번 강연에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있었어요. 되게 황당한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완전 초보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허태준 개발자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리눅스 커널을 잘 하고 싶은데 이 커널을 잘 하려면 몇 년 동안 코드를 분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3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워크큐를 이끄는 분이 이제 허태준 개발자입니다 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워크큐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워크란 무엇이냐면요, 워크는 자, 이어서 워크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워크큐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워크는 이제 워크큐를 실행하는 이제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럽트의 후반부를 처리를 하거나 혹은 지연해야 될 그 작업을 워크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워크의 실행 흐름은요, 이제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워크큐에 이제 큐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케줄 워크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스케줄 워크 함수를 호출하면 내부에서 인서트 워크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워크큐에 큐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로는요, 워커 스레드를 깨웁니다. 워커 스레드를 이제 깨우는 동작을 하는 함수가 wake up worker이라는 함수이고요. 이 함수를 이제 실행하면 워커 스레드, 즉 워크를 처리하는 이제 커널 스레드가 워커 스레드인데요. 워커 스레드를 깨우게 됩니다. 자, 프로세스를 깨운다는 의미는 좀 스케줄링 관점으로 보면 스케줄러에게 실행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 스케줄러 입장에서 워커 스레드를 실행할 만한 우선순위가 되면 이제 워커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3단계로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서 프로세스 1 워크란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워크를 실행하게 되는데, 워크를 실행한다는 것은 이제 워크 핸들러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소프트 IRQ의 경우에도요, 이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실행한다는 것은 이제 소프트 IRQ 서비스 핸들러를 호출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워크큐로 인터럽트 후반부 코드를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럽트 후반부 코드의 설계 원칙은 간단합니다.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위치한 코드를 좀 빨리 실행하는 게 핵심 개념인데요. 인터럽트 핸들러로 빨리 처리해야 될 코드를 수행한 후에 워크큐에 큐잉을 하게 되는데,
인터럽트 후반부로 처리해야 될 코드를 워크 핸들러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코드를 구성하면 됩니다. 자, 인터럽트 핸들러 이 부분은요, 탑 해프를 의미하고요. 워크 핸들러는 이제 바텀 해프를 의미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보통 뭐 하드웨어의 인터럽트를 잘 받았다, 혹은 뭐 관련된 플래그 정보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런 동작을 수행하고 워크 큐에 이제 큐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를 이제 처리하는 이제 전용 프로세스인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게 되는데요.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면 그 워크를 구성하는 그 워크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하거든요. 이때 워크 핸들러에서는 인터럽트 후반부의 코드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4번과 5번은 그 예시입니다. 뭐 가장 큰 예로 유저 공간에 하드웨어 인터럽트로 어떤 하드웨어가 변경된 사실을 뭐 알리거나, 혹은 인터럽트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뭐 디버깅 자료 구조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인터럽트 후반부로 이제 워크가 실행되는 흐름을 보면서 그 워크가 어떤 단계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의 동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널 코드가 실행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라즈베리파이에서는 그 인터럽트를 익셉션의 한 종류로 처리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그 익셉션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 되게 되고, 이때 이제 IRQ SVC라는 레이블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리눅스 커널에 IRQ 서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함수들이 호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BCM2835 Mbox IRQ라는 이 함수가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워크를 큐잉을 하게 됩니다. BCM2835 Mbox IRQ에서 좀 빠르고 간결하게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코드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를 큐잉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wakeUp 워커란 함수가 호출이 돼서 워커 스레드를 깨우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한 이 시점 코드로 복귀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게 되면 워커 스레드의 스레드 핸들러 함수가 워커 스레드라는 함수이거든요. 이 함수에서 process 1 work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함수에서 워크 핸들러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되어야 될 코드를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후반부로 처리되어야 될 코드는 이렇게 워크 핸들러 함수에 위치를 하면 인터럽트 후반부 코드를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워크 큐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워크 큐를 이루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워커 스레드와 워커 풀, 그리고 풀 워크 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